연구해서 뭐하니 오늘은 오순옥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지으류가 뭐예요? 네, 지우류.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네. 드려봤습니다. 근데, 지으류 하면 뭘 것 같다라는 이런 상상을 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지의류에서 무슨 지자에 무슨 의일까? 무슨 약간, 사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손발이 많은 그런 건가? 그리고 음. 그 의는 무슨 의일까? 한자를 더 알아둘 걸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끝났어요. 네. 하냐면 처음에 지으류 하니까 네. 다들 지자는 안 들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것만 들린다고 네. 의류만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그쵸. 처음에 저희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검색을 했을 때는 그냥 의류라고 해서 옷 같은 게 다 떴어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 지금 연구 시작한 지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 지의류를 하면은 지의류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땅 지자에 옷 이자가 있어요. 땅지였군요. 네. 의류긴 의류인데 사람의 옷이 아니라 네. 지구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류는 의류인데 네. 땅의 의류. 네. 뭔가 엄청 패셔너블한가요? 그 의류가? 색깔도 다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전 지구에서 한 6%에서 8%를 지유류가 차지하고 있어요. 꽤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다만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처럼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확 띌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모르는 건가요? 네, 크기도 작고요. 그다음에 평소 때 저희는 관심 분야에 눈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식물이다 보니까 네. 식물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식물에서 움직이는 게 활동성이 있는 곤충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일부에 같이 자라고 있는 지유류에 대해서는 잘 눈여겨보지 않아서 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박사님한테 지휘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휘류의 눈을 좀 우리가 네. 뜰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유류 혹시 이끼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끼도 네, 보면 바위나 나무에 저기 보시면은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이끼와 지유류의 차이는 뭘까요? 네. 이끼하고 지유류의 차이를 설명하다 보면 지유류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기에 있는 이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유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네. 지금 보셨던 저 지유류 때문입니다. 어머나! 지유류, 네. 미안해. 이끼인 줄 아셨죠? 네. 그만큼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끼와 더 친숙할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약간 비슷한 게 지유류입니다. 근데 지유류라고 하는 거는 네. 곰팡이하고 그다음에 조류하고 같이 공생체를 이루고 사는 이 공생 생물입니다. 곰팡이와 조류요? 네네. 그 조류는 어떤 조류? 날아다니는 조류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보통 말하는 미세 조류라고 해서 네. 저희 일반적으로 봄철이나 이럴 때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녹조류 네. 떴다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부영향화 일어났다 이런 네. 얘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녹조 그 현상. 조류입니다. 네, 그 조류가 곰팡이하고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집을 지으류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아직까지. 아니요, 네.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고 네. 보니까 약간 곰팡이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끼는 식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지유류 같은 경우는 곰팡이에 분류를 하거든요. 식물은 그 구조를 봤을 때, 이끼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봤을 때 식물과 비슷하게 뿌리, 줄기, 잎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생체이다 보니까 위쪽과 아래쪽에 그 내부에 있는 생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풀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있고 그에 이제 조류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굉장한 걸 알았습니다. 네. 확연히 다르네요. 네, 정말 다르고요. 네.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현미경적인 관찰을 통해서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제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색깔로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끼는 어떤 색이에요? 이끼는요. 색깔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진한 청록색. 맞습니다. 네. 되게 진한 청록색의 굉장히 밝은 녹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회색이라든지 그러니까 밝지 않은 연한 회색, 연한 녹색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유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지유류입니다. 아. 정말 나무 전체에 다 이렇게 뒤덮고 있잖아요. 이불을 네. 덮은 것처럼. 사실 이 나무는 회화나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화나무에 보통 지유류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제가 봐왔던 경험에. 근데 네. 수목원에 있는 회화나무에는 지유류가 정말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유류는 노란속 매화나무 지라고 하는 속에 해당돼요. 속의 내부가 약간 노란 빛깔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수목원이 이 지유류 같은 경우는 약간 대기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보통 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네. 수목원에서는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정말 청정한 곳이란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대기까지는 이제 연구를 안 했었지만 이 지유류의 분포를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원 같은 경우는 약간 조성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나무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외부 어느 곳에서 살다가 지유류가 같이 유입이 됐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유독 이 수목원에 들어온 나무들에 있는 지유들이 너무 잘 자란다라는 거. 너무 저- 뿌듯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여기를 가장 좋아해요. 사실 저희 수목원의 광루숲이 네.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존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네네. 개미들이 살고 있는데 혹시 이 지유류가 개미들의 밥이 되기도 할까요? 사실 지유류가 개미의 밥이 된다라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간혹 이 지유류가 이 곤충들에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집. 예, 어떻게 보면 지유류라고 하는 게 곰팡이하고 조류 공생체를 하는데 조류 입장에서는 곰팡이가 만들어준 집이 지유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유류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곤충들에게 어떤 이제 겨울에 한동안 이게 혹한기라고 하죠. 혹한기를 네. 견딜 수 있는 집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간혹 이제 저희가 지유류 채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유류를 가지고 일종의 보색? 예, 맞아. 네. 그런 것처럼 네. 지유류를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유류가 아. 많이 있는 곳에서 살면은 자기 몸을 번데기처럼 지유류를 온통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다음에 오. 지유류를 실제로 먹고 자라는 그런 곤충들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저 지유류를 네. 숲속에서 많이 봤는데 그냥 숲속에 생기는 곰팡이의 일종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숲속이 습하니까 네. 저런 게 생길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유류였다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지유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지유류는 전 항상 질문을 받으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 왔었고요. 근데 제가 조사를 주로 산림 지역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게 지유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도심 지역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광역시 주변으로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던 분들은 도대체 뭐가 지유류라는 거야? 라고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지유류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어디서나 자란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전 지구적인 크기를 봤을 때 남극과 극지, 사막,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다와 강이 만나는 조간대, 이런데 어디든지 자란다라는 의미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남극과 북극에도 지유류가 있나요? 네, 북극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극지라고 하는 남극에 사는 게 맞습니다. 남극에는 네. 북극은 살 수 없고요. 일단 남극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조간대라고 하는 해면하고 그다음에 네. 강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역은 사실 되게 극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잘 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생태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산림 지역에는 네. 당연히 지유류들이 살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도심 지역에는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 자세하게 보면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국립수목원도 걸어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시멘트 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 위에 지유류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빨간 보도블록 위에 네네. 저런 회색 네네네. 얼룩을 본 기억이 네, 맞습니다. 납니다. 네.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왜 북극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남극과 차이점을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지유류가 어디서나 산다라는 것과 통하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버려진 신발 위에서도 자라거든요. 아. 그렇듯이 어떤 자라고 있는 기물이라고 하는 바위나 토양, 그다음에 어떤 나무 이런 데서 자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어떤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자라는 곳에서 어떤 영양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지유류가 붙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근데 북극 같은 경우는 이제 빙하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고 남극은 이제 지표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기 앞에 저 이거 보면서 숨을 못 쉬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가득 찼죠. 네, 연꽃이에요? 네네. 다양한 연꽃들이 여기에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가운데 저거 지금 섬처럼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저기 나무가 봄, 가을, 겨울 다 다른 거잖아요. 겨울 되면 잎이 다 떨어져서 눈이 내리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봄에 새잎 올라오면 굉장히 연한 색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예쁜데 저게 이제 낙엽 지기 전에 이렇게 단풍이 들면 또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이 전체 배경이 너무 예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추천드립니다. 이건 또 다른. 네, 다르죠. 네. 지금 이렇게 위에 잎처럼 약간 네. 이파리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엽상지류라고 해요. 엽상지의류. 저희가 크게 한 3개 정도로 나누는데 네. 엽상지의류, 네. 그 다음에 특정한 모양이 없다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뒷면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네. 바위하고 한 몸이 되어서 자라는. 우와. 그래서 저희는 가상지의류. 가상. 네, 가상지유류라 그러고 이게 가지처럼 뻗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수지상지유류. 수지상. 네, 나뭇가지 같다 그래서 수지상지유류. 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와. 많이 봐왔던 그쵸. 거예요. 저희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게 석조문화재에 있는 지유류들 조사하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조사인데 석조문화재 정말 많아요. 그럴 것 같아. 몇백 년 된 돌탑 같은데. 네, 그쵸. 네. 아니면은 그래서- 불상에. 네네네. 그래서 거기 문화재 관람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 없으니까 그냥 넘기시지만 거기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상지유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지의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